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현우는 우등생이에요. 전교 회장까지 했던 아이가 무슨 학교 폭력을 한다는 건가요? 오히려 강희, 학생이 우리 현우를 질투해서 이런 소문을 내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올해로 65이 됐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로 아들 내외와 손주 강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게 있어 강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강희의 작은 변화도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강희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매일 아침 강희의 교복을 다리면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교복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구겨진 지폐 뭉치가 나왔어요. 강아, 이 돈은 뭐니? 아, 그거요? 용돈 모은 거예요. 용돈이라고 할머니가 주는 용돈으론 이렇게 모을 수 없을 텐데. 친구들이랑 급식 안 먹고 아껴서 모은 거예요. 강희의 대답이 영찜찜했지만 그때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특히 강희가 점심 도시락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가져오는 날이 많아진 것도 수상했어요. 학교에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도시락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예, 급식이 맛있어서 급식을 많이 먹어요. 그래, 그러면 내일부턴 도시락은 안 싸도 되겠네? 아니요, 도시락. 계속 싸주세요.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죠. 급식을 먹는다면서 왜 도시락을 고집하는 걸까요? 게다가 아침마다 자주 체한다며 배가 아프다고 하는 날도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탁물을 분류하다가 교복 바지에 묻은 흙자국을 발견했어요. 무릎 부분이 까져 있기도 했고요. 강아, 바지가 이렇게 더러운데 왜 말도 안 하고 다쳤니?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넘어져서요. 대수롭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 그런데 오늘 체육 수업 없다고 하지 않았니? 강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 그게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강희를 더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친구들 얘기를 자주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학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군요. 방과 후에 곧장 집으로 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강아, 요즘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네, 다들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요즘은 친구들이랑 놀러도 안 가고. 그냥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강희의 대답은 늘 괜찮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들은 훌쩍이는 소리는 절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죠. 주말에도 꼭 학교 숙제가 있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강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들어가 보니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전 직감했어요. 우리 강희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희의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보니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희는 급하게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강아,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까? 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울지 않았니? 아니에요. 하지만 강희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이불을 살짝 들추자 강희의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게 보였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뭐니? 누가 이랬어? 아, 이거요? 방과 후 체육부 활동하다가 실수로. 체육부, 내가 언제부터 체육부 활동을 했니? 강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던 걸까요? 그제서야 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냥, 이제는 할머니한테 다 말해줄래? 처음에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같은 반의 몇몇 아이들이 강희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로 시작했답니다. 강의에 물건을 숨기거나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정도였대요. 하지만 점점 에스컬레이터처럼 수위가 높아져 갔죠. 매일 1,000원씩 가져오라고 해요. 안 가져오면 방과 후에 강의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이제야 교복 주머니에서 나온 구겨진 지폐들의 의미를 알 것 같았죠. 도시락도 뺏어가나 보구나. 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거의 먹지 못한 채 가져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도시락을 안 싸오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까봐 도시락을 계속 달라고 했던 거죠. 선생님한테는 말해봤니? 말해봤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너희들끼리 잘 해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애들 아빠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래요. 담임 선생님도 어쩔 수 없다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학교에 이야기하러 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전 정말 강희의 눈에 공포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강희를 재운 뒤 전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이를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방관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더 큰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강희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죠. 네, 학생들끼리의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네요. 제가 아이들 불러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문제 삼으실 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학교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과의 통화가 실망스러웠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장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셔서 그러면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 복도 의자에 앉아 꿋꿋이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교장실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죠. 아, 예. 강희 할머님이시군요. 담임 선생님께 들었습니다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이미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강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멍이 들도록 맞고 돈을 빼앗기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할머님, 진정하시고 아이들끼리의 일을 어른들이 너무 크게 만들면 오히려 아이들 교우 관계에 악영향이요. 지금 우리 강희가 당하는 게 악영향 아닌가요? 그때였어요. 교장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님이었죠. 교장 선생님,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인가요? 우리 현우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아, 현우 어머님. 잠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님께서 좀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서. 과민하다고요?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과민하다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증거요?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CCTV라도 있나요? 목격자는 누구죠? 현우 어머님의 말투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현우는 우등생이에요. 전교 회장까지 했던 아이가 무슨 학교 폭력을 한다는 건가요? 오히려 강희 학생이 우리 현우를 질투해서 이런 소문을 내는 것 아닌가요? 질투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요, 질투죠. 성적도 좋고 가정환경도 좋은 우리 현우를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질투하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라뇨? 할머님이랑 사는 거 다 알아요. 요즘 애들 사이에선 그런 게 다 알려져 있어요. 할머님께서 키우시느라 애쓰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누명을. 제 손이 떨려왔어요.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죠. 이런 어른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지 그게 더 무서웠어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현우 어머님의 편을 들었고,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학교를 나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30년 전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제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혹시 지금도 교육청에 아는 사람 있니? 그래, 언니.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그 학교가 좀 이상해요. 작년에도 비슷한 민원이 몇 건 들어왔었거든요. 영숙이의 말에 제 귀가 솔깃해졌어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니? 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전화로 하기엔 좀 그런 내용이라. 다음 날 영숙이를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그 학교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 사건들이 모두 묻혔다는 거였어요. 작년에만 해도 3건의 학교 폭력 신고가 있었는데 모두 흐지부지 되었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숙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에 현우 아버님도 계시죠. 그분이 학교에 큰 후원을 하신다고 해요. 매년 수천만 원씩. 근데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대요. 후원금이라고. 네, 표면적으로는 학교 발전 기금이에요.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이상한 점이 많대요. 교직원 연수라고 해외로 간다든지.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현우 어머님 앞에서 그토록 비굴하게 굴었던 이유, 담임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영수가 혹시 그 후원금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 그리고 언니, 우리 동창 중에 박정수 기억나세요? 지금 그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바빠졌어요. 영숙이가 보내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정숙이를 통해 학교 내부 사정도 알아보았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정숙이가 결정적인 자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지난 3년간의 학교 발전 기금 집행 내역과 학교 폭력 은폐 증거들이었죠. 언니, 이거 보세요. 현우 아버님이 후원금을 내실 때마다 그 직후에 학교 폭력 사건이 묻혔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다른 학생이 전학을 갔대요.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으로 자녀의 잘못을 덮어온 학부모들, 그것을 방조한 교직원들. 이건 명백한 범죄였죠. 근데 언니, 이걸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혹시 다음 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 방청할 수 있니? 네, 그거야 가능하죠. 좋아. 그리고 영수가 교육청 감사과에 있는 김 과장님께 연락해 줄 수 있어. 두 사람이 제 눈치를 살폈어요. 설마 언니? 그래.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불안한 표정으로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 교육청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분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이제 한 명 전화를 걸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강희의 할머니로 살았지만 밤이 되면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했죠. 할머니, 늦게까지 뭐 하세요?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강희가 제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냥 할머니가 옛날에 일하던 서류들 좀 정리하는 중이야.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은 저는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혹시 제 일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강희는 똑똑했어요. 망설이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제 더 이상 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강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강아, 내가 지금 겪는 일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걸 모른 척하는 어른들은 더 잘못된 거고. 할머니가 꼭 바로잡을 거야. 강희를 다시 재운 후 저는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수기를 만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언니, 제가 행정실에서 발견한 게 또 있어요. 작년에 전학간 박민수라는 학생 있잖아요. 그 아이 어머님이 학교에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읽어보니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 학생도 현우와 그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그 아이는 전학을 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언니,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현우 아버님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이 교직원 해외 연수비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연수가 없었대요. 증거가 있니? 네, 제가 복사해 왔어요. 영수증이랑 결제문서. 전부요. 정수기가 건넨 서류를 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교육청 감사과에 김 과장님을 만나러 가야 했죠. 김 과장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학교 폭력 은폐에 불법 기부금 수수까지.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 학교 운영위원회 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제가 그때 특별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할머님께서는 김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 수요일,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새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복사해서 세 부씩 만들었죠. 하나는 교육청용, 하나는 경찰서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자님께 전달할 자료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강아. 할머니가 좀 바빴어. 근데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드디어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비 오는데. 아침밥을 먹으며 강희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가 잠깐 학교에 다녀올 일이 있어. 학교요? 설마. 할머니, 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오늘은 할머니가 약속 하나 해줄게. 내일부터는 내가 웃으면서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서류 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어요. 교문 앞에서 정수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준비는 다 하셨죠? 응, 걱정 마. 그나저나 김 과장님은 벌써 와 계세요. 다른 감사관 두 분이랑 같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현우 아버님과 다른 운영위원들까지. 어머, 강희 할머님. 여기는 운영위원회 회의라.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김 과장님과 감사관들이 들어왔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감사과 김현우입니다. 오늘 특별감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순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현우 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특별감사라뇨? 이게 무슨... 네, 특별감사입니다. 학교 발전 기금, 운영 실태와 학교 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서요. 제가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현우 어머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격이요. 제가 보여드리죠.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학교 발전 기금 불법 집행 증거, 학교 폭력, 은폐 문서, 피해 학생들의 증언,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죠. 이건 행정실 기밀 문서인데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맞습니다. 불법적으로 집행된 모든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작년에 전학 간 박민수 학생의 건도, 그 후에 들어온 5천만 원의 발전 기금도 모두요. 현우 아버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봐요. 그건 다 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요? 자녀의 잘못을 돈으로 덮는 게 학교를 위한 걸까요? 그때였어요. 문이 다시 열리며 한 기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일보 김 기자입니다. 학교 비리와 학교 폭력 은폐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서류를 없애려 했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순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김 과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현우 아버님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봐요. 우리 이러지 말고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발전기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은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겠네요. 제 차가운 대답에 현우 아버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현우가 명문대도 못 가고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요. 후회요? 제가 후회한다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제가 대답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우리 강희를 보면서 그동안 모른 척했던 제가 더 후회됩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저버린 어른들이 더 안타깝고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일어섰어요.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담임 선생님에게 쏠렸어요. 사실, 강희 학생의 일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너무 심해서 교장 선생님의 지시로. 뭐라고요? 최 선생님, 당장 그만두세요. 교장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작년 박민수 학생의 건도, 그리고 올해 초 김수연 학생의 건도, 모두 은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재빨리 펜을 놀리기 시작했고, 감사관들은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현우가.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현우 어머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제가 가방에서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죠? CCTV 영상인데. 지난주 화요일, 현우 학생이 강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정숙 씨가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순간 현우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걸까요? 우리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다른 운영위원 한 분이 입을 열었어요. 현우 아버님이 워낙 영향력이 크시다 보니 모두들 눈치만 보고, 사실 저희 아이도 작년에 현우한테 당했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숨 같은 고백이 이어졌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교육청 감사과의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됐어요. 그동안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죠. 지난 3년간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무려 3억이 넘었어요. 그중 대부분이 현우 아버님을 비롯한 몇몇 운영위원들이 낸 거였죠. 그리고 그 돈은 해외 연수비, 교육기자재 구입 같은 명목으로 빼돌려졌대요. 할머니, 학교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날 저녁 강희가 학교 이야기를 꺼냈어요. 많이 힘들었니?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현우랑 그 애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한테도요. 강희의 말을 들으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전교생 조회가 열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사퇴를 선언했고 현우를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전학을 가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현우 인생은 어쩌자고. 현우 어머님이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동안 숨죽여야 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작년에 돈을 뺏겼어요. 저희 아이도 매일 협박을 당했답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도 꾸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돈 있는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죠. 교육청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어요. 불법으로 집행된 학교 발전 기금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죠. 할머니가 영웅이 되셨어요. 어느 날 강희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응, 무슨 소리야? 다들 그러시던데요? 할머니 덕분에 학교가 달라졌다고. 이제 학교 폭력 신고하면 제대로 조사도 하고 상담실도 새로 생겼대요. 그래, 할머니는 그저 우리 강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문득 옛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 교육청에서 일하면서 늘 꿈꿨던 게 있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학교. 돈이나 권력이 아닌 정의가 통하는 교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강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처럼. 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할머니가 절 지켜주신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 강희는 밝은 얼굴로 학교에 다닙니다. 더 이상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가 나오지 않고 교복에 흙자국도 묻어있지 않아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던 목소리도 이제는 다녀올게요 하는 밝은 인사로 바뀌었죠. 사람들은 제가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할머니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보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학교 폭력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주가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침묵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